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행인 1입니다. 팀원 어주호님 아닌가요? 그렇게도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글로벌 경제학과를 빛내는 인재 어주호 아닌가요? 글로벌 경제학과는 항상 비상이기 때문에. 네, 팀원 박인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게 올라가면 더 창피한데요? 소개해주세요. 저는 노규원이라고 합니다. 우와. 와. 본인에 대한 한 줄 평은? 나이브합니다. 오. 여자친구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박설희 팀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팀원 박설희입니다. 어떤 계기로 통상토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잠깐만. 팀장님, 네? 왜 그렇게 잘생기셨나요?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꼭 필요하며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한 교역 질서의 유지를 위해 제재가 필요합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의 과잉 생산은 세계 각국 산업의 침체와 실업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묵인하게 된다면 세계 각국에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교역의 질서를 교란하고 타국의 해를 가해도 된다는 메시지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규제를 통해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독과점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제재가 필요합니다. 과잉 생산은 타국에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신산업 시장을 중국의 독과점 시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현재 보조금에 기초한 가격 우위 전략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은 태양광 산업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전 세계 태양 전지용 폴리실리콘의 93%를 생산했으며 전체 공급 사슬에서 약 78%에서 97%가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이 타국 기업을 밀어내고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다면 시장 전체의 효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재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제재는 개발도상국과 글로벌 기업의 모두 이득입니다. 대중제재는 공급망 다변화를 유도해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생산시설의 이동을 촉진합니다. 이로써 보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한편 이때 개별 기업들은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로부터 위험 분산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과잉 생산 이슈 이전부터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은 부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탈중국 자본이 베트남, 인도 등에 대한 투자로 흘러가 이들의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보았을 때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도 타국의 입장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탈중국화는 제재를 통해 가속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자유토론에서 입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은 서방의 제재가 글로벌 경제에 가져오게 될 두 가지 부정적인 양상을 들어 현 논의를 반대합니다. 첫째, 서방의 제재는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를 가져옵니다. 대중국 제재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관세 부과의 양상은 타국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 중국에 부과된 반덤핑 및 상계 관세는 곧 모든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로 이어져 중국뿐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독일,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 역시 인상된 관세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핵심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겠다는 명목으로 회원국 기업 보호에 중점을 두는 보호무역을 확대하였으며 탄소국경세를 통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서방의 제재는 글로벌 분업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최대 7%까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미중 간 탈동조화가 심화되면 손실 규모는 8%에서 1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서방의 제재는 패권 경쟁으로 무역 규모 축소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이번 대중국 제재에 대해 중국의 산업 역량이 미국과 유럽 기업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국가의 산업 발전에 위협한다고 강조하면서 동맹국의 협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제3국은 서방과 중국 사이에 발생하는 패권 경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 중국의 주요국들의 과잉 생산 비판과 견제를 피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회 수출을 늘리자 미국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관세 면제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도권 경쟁에 의한 관세 부과는 가격 상승, 수출 감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공급망 차질, 경제적 불확실성을 발생시켜 국제적인 무역 규모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반대 측은 서방의 대중국 제재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저희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국의 생산이 과잉 생산이라고 볼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부족하므로 제재의 당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방의 대중국 제재가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서방의 제재가 당위성이 있음을 입증하시기 위해 찬성 측은 다음의 두 가지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첫째로 중국이 객관적으로 과잉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단순히 과잉 공급에서 멈추지 않고 이어란 과잉 공급이 글로벌 경제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단순한 생산 과잉은 제재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찬성 측은 저희 찬성 측께서는 중국의 과잉 생산을 문제 삼으셨는데 저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잉 생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산 과잉은 예상 판매량보다 높은 생산 능력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주로 설비 가동률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가동률이 낮을수록 설비 과잉에 근접하는데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 가동률을 살펴본 결과 올해 1분기 현재 73.6%에 달했습니다. 보통 가동률이 80% 이상이면 이상적으로 판단하고 60% 이하면 설비 과잉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의 71.3%, 타이의 60.5%에 비하면 중국의 설비 가동률은 양호한 수준인데 찬성 측께서 과잉을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저희 기준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중국의 생산 능력이 과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에는 그 정당성이 부족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잉 생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잉 생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방의 제재는 오로지 패권 경쟁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 원리와 WTO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과잉 생산이 맞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표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비자 물가 지수는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공급자 물가 지수는 하락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생산 능력이 개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인위적인 방식으로 특정 요소 가격의 하락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이 과잉 공급에 대한 어떤 우려를 나타내고 이를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일시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다시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과잉 공급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업 가동률을 보았을 때 분할별로는 자동차 64.9%, 전자제품 72.7% 등 기술 제품 위주로 과잉 설비 문제와 생산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도 과잉 생산을 인정한 바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보조금 및 투자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구조적인 원인이 바뀐 것이 없는데 과잉 생산이 단기간에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앞서 WTO 규정 위반이다,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서 일부 규정의 위반 사례를 근거로 이것이 마치 서방 세계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한다라는 식의 잘못된 말씀입니다. 까트 전문을 보시면 실질 소득과 유효 수요를 확보하고 세계 자원의 완전한 이용을 발전시키며 재화의 생산 및 교환의 확대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트 규정을 무기 삼아서 혹은 WTO의 규정을 무기 삼아서 과잉 생산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중국은 가령 태양광 패널과 같은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실제 세계의 유효 수요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찬성 측이 중국이 과잉 생산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 반대측의 입장은 이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잉 생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 가동률 역시 전문가마다 어떤 기준 딱 통용되는 퍼센트 이상 이하로 과잉 설비다를 논하지 않고 각자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과잉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조금의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과잉설비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보조금이 지원한 것은 인과관계를 따지면은 옳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도 미국이 중국에게 제재를 가한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중국이 국내 기업들이 많이 상황이 어려웠자 이를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기존보다 많게 투자를 했고요. 특히 그래서 다시 그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그로 인해서 다시 그 경제가 부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화웨이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WTO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덤핑행위나 보조금 지급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도 WTO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WTO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20조에 따르면요. 자의적인 차별 수단이나 또는 위장된 무역 제한 수단으로 상용되는 수량 제한 규제, 기술 무역 장벽, 환경 보호를 위한 통상 규제 조치 등은 WTO 규범 하에서 불공정한 무역 규제 수단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대측 3번 분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공급 행위가 과잉된다고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방이 규제를 하는 것은 이러한 불공정한 무역 규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렸었던 과잉 생산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과잉 생산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다소 비약이 있다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말씀 주셨던 그 WTO의 전신인 까트를 확인하더라도 우리가 까트 규범이나 WTO 규범을 통해서 보호하고 싶은 법익은 실질 소득과 유효 수요를 확보하고 세계 자원의 완전한 이용을 발전시키며 재화의 생산 및 교환의 확대를 위한 일종의 규제 장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지금 중국의 생산, 특히 앞서 말씀드렸었던 태양광의 경우에는 이미 세계 전체가 소비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생산 능력과 그런 설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이런 까트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효 수요를 고려한 무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첨언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 규범의 정당성을 위해서 현재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경제 전략 자체가 이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타국으로 이 산업 침체의 위험과 실업의 위험을 수출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 타국에 어떤 해를 가하는 이 까트 전문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어떤 무역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 중국은 치킨 게임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있어서 시장 지배력을 늘리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중국이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중국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얻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있으신지 저희는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찬성 측의 발언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저희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과잉 생산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과잉 생산에 절대적인 정의가 없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과잉 생산인지 아닌지가 달라서 제재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맨 처음 발언에서 말씀드렸듯 단순 과잉 생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 과잉 생산이 글로벌 경제에 어떠한 피해를 미쳤는지를 밝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주도권 경쟁에 의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결국 무역 규모의 축소로 이어짐을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근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전력물자관리원의 미중무역 갈등과 향후 영향에 대한 논문에 따르면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 수출 감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공급망 차질 등은 모두 무역 규모의 축소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2019년에 세계 무역량은 전년 대비 약 0.9%의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2018년에 글로벌 무역량이 약 3.0% 증가한 것에 비하면 무역 성장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살펴봤을 때 주요 경제국들의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결국 글로벌 무역량의 감소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무역 시장의 축소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되면은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칩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이 세 나라만 서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도 관세를 추가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인도나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이 있고요. 이러한 나라는 중국의 이러한 과잉 생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흐름에 따라서 실제로 캐나다의 경우에는 25%에서 100%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그 과잉 생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입증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이 2022년에서 23년으로 가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양도 34%나 증가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자 2024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설비 가동률이 70%대에서 50%대로 급감을 했습니다. 설비 가동률의 감소는 본질적으로 해당 산업 종사자의 실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과잉 생산이 타국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명백하게 유추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제 규범과 연결해서 보았을 때도 이런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제재가 필요한 것인데요. WTO나 이런 국제 기구를 통한 제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1년 사이에 설비 가동률이 20%라는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WTO의 조사에도 비협조적인 중국에 대한 제재를 국제 규범에 따라서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양 국가, 교역국 간의 상호 호혜적인 이득이 있는, 즉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과도한 생산 설비의 증대, 그리고 이러한 규모의 경제에 기반해서 과도한 생산량, 그리고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형성함으로써 일종의 치킨 게임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여기서 더 설비를 추가할 테니 너희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일종의 전략적 공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우리가 달성하려던 목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판장 측에서는 인류 전체의 가치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서방의 제재가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서방의 제재가 이것을 위한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역시 미중 무역전을 기축통화 패권전으로 확대하고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 등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도요. 대중국 첨단 산업을 견제하며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이 가하는 제재는 인류의 가치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가지는 패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처벌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이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이러한 양상이 전 세계로 확대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을 하면은 국내 생산이 최대 7%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 간에 계속되는 기술적인 대척이 심화될수록 손실 규모가 10%에서 12%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이러한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러한 관세 부과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패권 경쟁이라는 어떤 큰 틀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결국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 저희 반대 측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가장 심각한 문제인 중국의 시장 지배력 강화와 치킨 게임의 심화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 않고 계시다는 점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이 패권 다툼이라고 하였을 때 이것의 정치적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져보자면 중국에게 그 책임이 매우 큽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과잉 보조금 지급이나 과잉 생산에 방기함으로써 그 분쟁을 시작한 주체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기술 패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신산업 시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기 제품을 중심으로 과잉 생산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중국이 이를 어느 정도 패권 경쟁의 수단으로 먼저 사용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속적으로 글로벌 무역의 감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제재로 인해서 무역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치킨 게임으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 이 독과점 체제의 형성으로 인한 전체 시장 효용의 감소라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제재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첨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재의 당위성,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과잉 경쟁 내지는 일종의 치킨 게임으로 국내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재하고 관리 감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국가 간의 관계로 비춰지게 된다면 WTO 같은 중재 기구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이해관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이것을 완벽하게 제3자의 시선에서 중립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전체 무역 시장에서 개별 참여국들은 결국에는 1대1의 기본적인 스스로 하는 제재가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지금 중국이 이러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건 역시 이러한 제재의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지난 옐런 장관이 방중한 이후 중국은 추가적인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단순히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타국가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있다라고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 중국 정부하에 보조금을 바탕으로 과잉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선 오히려 이런 막대한 보조금은 미국의 제재가 초래한 결과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은 중국의 이러한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제재로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재를 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어떤 의존도가 낮아지느냐, 이에 대한 상관관계의 입증은 찬성 측이 해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미국의 어떤 기업들의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결과 글로벌 기업들이 비용을 한층 절감하게 생산 속도를 가속화하는 방식을 최근에 모색을 하면서 최근 수년간 무역 패턴이 중국을 중심으로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이 말은 즉슨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제재를 했지만 사실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조사한 글로벌 기업들의 최대 수입원이 중국이고 기업국 절반의 최대 수출국 또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을 낮춘다고 해서 중국의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중국이 시장 지배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시장 지배력 제고의 노력 자체가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기반, 그리고 그 보조금 기반으로 생성된 설비 투자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일종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공정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국의 GDP 대비 보조금 비율은 1.7%로 이는 주요국의 약 4배에 달합니다. 총액수 자체는 주요국들의 3배에서 9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방만한 보조금 운용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져 현재 타국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시장 지배력은 우리가 자유무역에서 기대하는 각국 간의 공정한 경쟁, 각국 간의 생산 능력 제고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복지의 증진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분명 공정하지 않은 경제 행위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을 기반으로 하는 가격 경쟁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시로 중국의 전기차 가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가격은 평균 3만 달러로 미국의 절반이고 다른 비아디가 이번에 1,300만 원 정도의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다른 브랜드들도 판매가를 평균 10% 인하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경쟁이 계속되다 보면 기업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생산을 진행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결국 그 특정 돈이 많은 일부 기업의 독과점으로 이어지거나 그 산업 전체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중국의 경제 역시 심각한 문제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잉 생산이 국제사회에도 중국에게도 이득이 아니라는 점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맺은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맺은말을 시작하기 앞서 찬성 측 발언에 한 가지를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보조금이 확대되는 것이 중국의 과잉 생산을 야기하였다라고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인과관계는 이와 다릅니다. 미국이나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가 침체가 되었고 이를 다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여 침체를 해소하려고 한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수치상으로는 보조금이 다른 국가보다 더 많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따지면은 보조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재로 인해 경제 침체를 해소하려는 중국의 노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반대측의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방의 제재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불러일으킵니다. 관세 부과는 단순히 서방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국에도 확대되어 무역 장벽을 높이게 됩니다. 이는 결국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최대 7%라는 손실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찬성 측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국내 총생산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반박은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둘째, 서방의 제재는 패권 경쟁의 양상을 띠며 이는 무역 규모의 축소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상은 동맹국에 대한 압박으로까지 이어져 동맹국 또한 경제적 피해를 봅니다. 그 사례로 일본과 네덜란드가 있고요. 더불어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관세 부과가 확대된다면 국제적인 무역 규모가 축소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투자와 소비의 위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에 부정적 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반대측은 본 논제에 대해 위와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맺은 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 맺은 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핵심이 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국의 과잉 생산은 사실이며 타국에 피해를 입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 찬성 측은 PPI, CPI 그리고 산업 가동률 등 다양한 지표를 이용해서 과잉 생산이 실제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잉 생산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더라도 중국의 과잉 생산이 타국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생산 능력 증가와 수출량 증가가 타국의 산업 가동률이라는 지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없다거나 이를 타국이 감내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재가 국제 규범을 훼손하는가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국제 규범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제재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찬성 측은 중국이 WTO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과잉 생산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점, 그리고 국제 문제는 국제 규범에 의해서 국내의 문제처럼 규율되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현재 중국의 행태는 신산업 몇 가지를 선점을 해서 그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전략적 공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제재는 충분히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규범의 존재 목적에 서방의 현재 제재와 방임 중 어떤 것이 더 합치하는 조치인가에 대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재의 부작용이 심각한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찬성 측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양이가 무섭다고 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야만, 그리고 타국의 산업을 보호해야만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